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관련 사건입니다.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등교도 거부하면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신과 함께라는 유명 웹툰의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었죠. 주호민 씨 자녀와 관련된 이 특수교사 사안은 최근 이 교권 침해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죄와 교사 직위 해제 처분 등과 맞물려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 녹취 파일, 이게 도청이냐, 또 그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지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 웹툰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보진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웹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변호사 시작한 일을 꾸준히 즐겨보고 있고요. 이 신과 함께라는 웹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이 다양한 사회적 주제 그리고 개인적인 주제를 한국적인 감성으로 잘 녹여내는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자, 이제 현재 녹음하는 시점에서 밝혀진 사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 씨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네. 주호민 씨는 교사의 발언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고요. 네. 현재 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8월 28일에 3차 공판이 있습니다. 네네. A씨는 이 사건 이후 불면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학부모와 교사 등 80여 명이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증거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 녹음 파일 그리고 녹음기인데요. 네. 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달아서 집어넣어서 이 등교시켰다, 이게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네. 주호민 씨의 아들이 통합학급 수업 도중에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여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네. 주호민 씨의 아들은 일부 수업에 대해 분리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얼마 후에 주호민 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켠 채로 넣어 아들을 등교시켰습니다. 네. 녹음 파일에 담긴 교사 A씨의 발언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요. 진짜 밉상이네. 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네.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특수교사가 좀 불쌍하게 됐다. 네. 주호민 씨 측이 너무 좀 과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또 이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반박하는 의견들도 소수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건의 다른 논쟁점들은 좀 다음에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이게 몰래 녹음 이 문제만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법적 문제들이 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호민 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네네. 세 번째는 주호민 씨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입니다. 녹취 파일 관련된 그런 손해배상 책임이죠. 네,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인한 이제 손해인 거죠. 네. 네. 이 몰래 녹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 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신비밀보호법을 줄여서 통비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주호민 씨가 통비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해서 참고가 될 법률과 판결이 있습니다. 먼저 금지 규정인 통비법 3조 1항은 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네네. 또한 관련 벌칙 규정인 통비법 16조 1항 1호는 방금 말씀드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는 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하는 거죠.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최저 예. 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원은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경우에는 예. 녹음자인 부모와 대화자인 아동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네네. 즉 아동과 교사 간의 대화를 부모와 교사 간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보아서 부모 입장에서 녹음 내용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고 예, 항소심이었던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죠. 네, 하급심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아직도 미지수로 좀 남아 있다. 예, 좀 두고 봐야 할 것 네네.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학대 의심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아동을 동일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조우민 씨가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지 네. 향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볼 필요도 있고 네. 학대 행위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네. 하급심 법원 자체도 통비법 인정은 통비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특별한 한계는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다는 건데 네. 이제 두 번째로 짚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녹음 파일 자체가 법적 증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네.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여부에 관한 법률과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통비법 14조 2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취득한 녹음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즉 재판부에서 아동 학대에 관한 진실 발견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면 녹음 파일을 A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갖는 인격적 이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겠죠. 이제 비교 형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당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법관의 재량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통비법 규정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한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에 법적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신 게 바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였는데요. 네. 조우민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네, 만약 A 씨가 조우민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민법 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네네. 또한 헌법 10조의 근거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예.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음성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네네. 그리고 헌법 17조의 근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됩니다. 네네. 몰래 녹음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인가에 관한 판결이 있는데요. 예. 법원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네네.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주호민 씨의 몰래 녹음 행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면 A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재판부에서 주호민 씨의 녹음 행위를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평가한다면 A 씨의 음성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호민 씨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